네, 미국 얘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요즘 아주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뭐 슈퍼 파워가 돌아왔다. 아메리카 캡틴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2월 20일자에 국제면 터업으로 이제 캡틴이 돌아왔다 하고 이제 슈퍼맨이 돌아오는 사진하고 뭐 해서 몇 가지 썼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제 셰일가스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셰일가스의 뭐 시대가 돌아왔다. 미국이 그 석유 수출국이 됩니다.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는 원유 가스 이런 걸 전부 수입을 했습니다만은 수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5년이 되면. 그리고 2017년이 되면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미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네 번째,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그림을 약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경제의 르네상스라고 할까요? 부활이다. 캡틴이 돌아왔다. 소위 G2가 아니다. G1이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나라 이 반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 얘기를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김종훈 그 미래부 장관 후보를 둘러싸고 미국 CIA 얘기까지 나오고 CIA 얘기를 특히 종북 이석기가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재밌습니다만은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G2다 또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는가 하는 미국의 조락에 대한 미국의 어떤 컬랩스 붕괴에 대한 또는 아메리칸 엠파이어 미 제국의 어떤 쇠망이라 그럴까요? 디클라인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고 전망들이 뭐 넘쳤습니다만은 제가 일관되게 늘 그렇지 않다. 미국은 굉장히 여전히 스트롱하다. G1이다. 우리가 즐기는 문명의 이기 중에 미지 아닌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봐라. 인터넷 컴퓨터도 심지어 미제다. 뭐 자동차, 뭐 대륙횡단, 철도,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남녀 평등, 뭐 노예 해방,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의 풍경, 그건 모조리 미제다. 심지어 뭐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축원기, 모조리 미제다. 전구, 이거 다 미제다. 심지어 컴퓨터 미제다. 인터넷도 미제다. 심지어 최근에서는 스마트폰도 미제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웬만한 소프트웨어 다 미제다. 심지어 유튜브도 미제입니다. 정규제 TV를 지금 얹혀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도 미제죠. 한국은 미국이 만든 것을 아주 잘 만들고 있고 중국은 뭐 하고 있느냐. 미국이 만드는 것을 중국은 한국이 만드는 것을 짝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G2 같은 얘기는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였는데 G2라는 얘기는 그저 미국이 망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반미주의자들의 희망이죠. 근데 미국 경제가 이제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다가 최근에 이미 제가 미국 경제가 리바이브 되고 있다, 재생하고 있다,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정규제 TV에서 그 얘기 드린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 최근에 그 추세가 완벽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림부터 보실까요? Case-Shiller Home Price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Home Prices Index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버블기였습니다. 요거는 까만 점선은 20개의 시의 종합 지수이고 요 실선은 10개 주요 도시 아주 급락을 했다가 1980년대부터의 지표가 쭉 있는 겁니다. 급락을 해서 2008년 도에 2009년도 상반기쯤에 완전 역사적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너무 올라왔다 다시 물러섰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깨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케이스 실러, 이 사람 이름들입니다. 이 실러는 뭐 유명한 경제학 교수죠. 주택가격 지수들로 보면 지금 이제 플러스로 완전히
올라서 있습니다. 상승률 자체가. 미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버블기까지 도전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사실 제 연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고 무모하게 전망을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오랫동안 경제 표를 보아왔던 느낌으로는 상당히 아마 스트롱해질 것이다. 이후에도 미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다. 그 다음 이 한 보시겠어요. 미국 월별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0년대 들어서 2013년 지금까지입니다. 만 배럴 700만 배럴입니다. 700만 배럴. 쭉 원형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좀 있으면 지금 13년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이 되면 이제 수출이 2017년 정도가 되면 사우디보다도 많이 생산하는 전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 국가가 미국이 되고 수출 국가가 미국이 됩니다. 제가 작년 7, 8월 달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왜 노딩, 저는 이거 왜 원유 끌어올릴 때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기계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기계죠. 그걸, 미국 친구들한테, 야, 메뚜기 같다. 메뚜기 다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그래스호프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자기들은 그래스호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노딩, 끄떡끄떡 하는 덩키다. 당나귀다. 당나귀 걸어가면서 왜 고기를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래서 노딩 덩키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 노딩 덩키가 뭐 굉장한 겁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그러나 그 복이 그냥 온 건 아닙니다. 그 노딩 덩키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그 땅속 깊이 이제 들어가서 소위 셰일 가스를 뽑아내고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겁니다. 셰일 층에까지 뚫고 내려가는 그 기술. 미국만은 갖고 있거든요. 역시 인간은 기술의 존재이지 내추럴 리소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문제입니다. 그 지금 원유 생산량이 원형 바닥을 치고 이 원형 바닥이라는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마 갈 텐데 2015년, 17년 2015년 되면 이제 미국산 셰일가스가 셰일 오일, 셰일가스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 전에 다우존스 미국 주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 이건 뭐 최근 그래프인데 2012년 작년 11월 달에 12,542 바닥을 치고 아주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포지수. 이 공포지수가 뭐 아주 원형 바닥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내려갈수록 좋은 겁니다. 이 변동성 지수다 이렇게 말은 공포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S&P 500 지수를 이제 지수 옵션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지수 옵션에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포캐스팅이 주가가 지수가 급변할 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 중에 선물이나 옵션 이런 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전혀 이게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out of the money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가가 예기치 않고 급변했을 때 옵션 투자했을 때 소위 대박이 나는 거. 여러분 뭐 경마에도 대박 이런 말이 있고 옵션 시장에도 대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예상치 않는 상태에서 급변할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이제 외가격 out of the money라고 합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제 갈수록 말하자면 변동성에 베팅하는 건데 그 변동성에 베팅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옵션 프라이스 가격 상품별로 가중 평균을 낸 것이 바로 이 지수인데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향성이 뚜렷해졌다. 어디로 뚜렷해졌나?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뚜렷해졌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 급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잊어라.
주가는 계속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베팅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요즘 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자,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미국 은행들이 기업 대출 잔액 추이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쭉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둥그렇게 바닥을 치고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1.45조 달러. 기업 대출 잔액 추이가 아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원유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가 터지고 있고 제조업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들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도 최근에 그 중국 공장에서 미국의 그 켄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조지아주 위에 있는 그 중구 남부 벨트입니다만은 중구 남부 벨트가 노동조합이 아주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1000명의 고용을 새로 창출했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전부 중국이나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전부 미국 본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가 구조가 혁신되고 있고 제조업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급격하게 근로자 비중이 줄어서 8% 이하 7%까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제조업의 부활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제조업은 특히 대기업 제조업은 노조에 걸려 들어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고요. 그래서 금융이나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금융이나 서비스 쪽은 그 나름대로 또 일자리를 못 만들게 기득권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 모르는 바보들조차도 무슨 고시제도를 합법하면서 개천에 용나는 제도를 그대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로 고시제도를 그대로 두자,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따위의 참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런 제도가 개혁이 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사회주의성을 벗어서, 시장 경제에 맞는 투자 개방, 병원들이 생기고, 소위 영리병원, 해서 메디칼 산업, 금융산업, 일반 사업 서비스 이런 데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노동자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 지금 남부벨트 쪽으로 노동조합이 거의 없는 남부벨트 쪽으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고, 더군다나 기술 개발이 잘 되어서 오일과 가스까지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어떤 단극 G1이다, G2가 아니다. 그래 되면 그룹도 아니죠, G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냥 UA입니다. 단극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에서 나온 얘기가 중국의 진중샤라고 하는 중국 인민은행 산하 금융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진중샤라는 친구가. 근데 이 친구들이 그동안에 중국 인민은행 산하 금융연구소에서 늘 주장하던 것이 위안화의 국제통화, 그 다음에 IMF에서 국제통화를 발행해서 쓰자 이런 주장을 늘 펴왔던 애들인데 요즘 입장이 바꿨습니다. 국제통화는 1+4 제도로 바뀌지 않겠는가. 1은 뭐냐? 달러고 기축통화. 한 달러의 기축통화를 싸고 유로, 위안, 엔, 또 파운드의 소위 4개의 국제통화가 밑에 받치고 있고, 그 위에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존재하는 1+4의 체제가 될 것으로 본다. 또 그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바꿨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 얘기를 주의 깊게 봐놔야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경제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토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각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얘기하고 지금 아직 출석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그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이 명제를 쭉 앞으로 경제를 보실 때 또 앞으로 일어날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판단하실 때에 그 기초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의 강력한 부활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